시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대학생인 지호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서 졸고 있던 지호는 어느새 종착역에 서 있었다. 수줍은 승무원이 손님들을 깨우고 있었고 지호도 잠에서 깨어 선로에 내려섰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쌀쌀했다. 지호는 덜덜 떨며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시간이 이미 늦은 탓에 버스는 한참 뒤에 도착했다. 버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지호는 창가에 앉아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정류장마다 더 많은 인파가 타고 내렸지만 지호에게는 무감각한 일상이었다. 어느 순간 지호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 정도로 어두워졌다. 버스는 마치 익숙한 경로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지호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승객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였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듯한 거리였다. 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버스에서 내렸다. 거리를 걷다 보니 날이 더 어두워지고 길가엔 가로등 하나 없이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지호는 무작정 핸드폰을 들어 GPS를 켰지만 화면은 위치 확인 불가라는 메시지만 띄웠다. 기기 고장인가 하는 마음에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던 지호는 저 앞에 있는 오래된 저택 하나에 눈길이 갔다.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집이었다. 지호는 길을 물어볼 겸 저택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시 한번 누르려던 찰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누구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호는 이상하게 이끌리듯 그대로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희미한 촛불이 만든 실루엣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다. 방마다 낡은 그림과 앤티크 시계가 서서히 시간을 알리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룻바닥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다. 머리카락이 서서히 솟아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저 멀리 방 끝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방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인상을 줬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자마자 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불빛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 앞에는 자신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 현실의 지호가 아니었다. 거울 속 인물은 서서히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에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호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에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게도 돌아갈 시간이 없을 거야. 그 목소리가 어쩐지 어릴 적 익숙한 목소리인 것만 같았다. 공포에 질린 지호는 간신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금 맞이한 바람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러나 지호는 그제야 그곳이 자주 오가던 그 거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람과 함께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다. 어디선가 안도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밤길을 걷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의 기억은 꿈속의 한 장면처럼 희미하게 남아 지호를 괴롭혔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는 그날 방문했던 저택의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덕분에 그 집이 이미 오래전 주인이 사라지고 텅 빈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지호 자신도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은 끝내 잊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저택, 고요한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회색 벽돌은 빛바랜 채로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녹슨 철문이 달린 대문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밤 도시에 살던 4명의 대학생이
호기심에 못 이겨 이 마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바쁜 생활을 잠시 잊고 시골의 고요한 밤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고연지 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고, 결국 친구들은 그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젊은 혈기에 가득 찬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친구들은 손전등을 손에 쥐고 저택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비춰져 희미하게 보이는 저택의 윤곽이 점점 가까워지자 아무리 용감한 그들이라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손전등을 켜자 거미줄이 엉킨 문틈과 풀어져 내린 덩굴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곳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와 습기가 풍겼습니다. 입구를 조심스레 통과한 뒤 그들은 흩어져 저택 내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금이 간 거울, 곳곳에 놓인 묵은 가구들. 친구들은 함께 모여 안방을 둘러싸고 앉아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한 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저택 안쪽에서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아주 낮게 시작해 점점 커졌고 친구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 한켠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너머에서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전기가 끊겨 어둡고 음산한 느낌이 감도는 지하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존한 채 아래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친구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지하실을 벗어났고 저택을 빠져나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전등은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어둠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온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을 때 친구들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의 이야기에 새로운 전설이 하나 추가됐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집은 그렇게 또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기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밤에 불을 끄고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 경험을 인터넷에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몇 해 전 나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오래된 건물이긴 했지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했고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밤 괴상한 소리는 이내 방문을 두드렸다. 마치 거센 바람이 창문 틈으로 휘몰아쳐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지만 창문을 확인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벽녘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것은 이질적인 차가운 기운이었다. 무엇인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서늘한 존재감을 느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을 켜려고 몸을 돌리자 그것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불안함에 휩싸인 채로 매일 밤을 보냈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우선 아파트의 역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 인터넷 검색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경악스러웠다. 그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졌고 한때 유명한 자살 사건이 있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와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아파트엔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다고 했다. 충격에 빠진 나는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방법을 찾기 위해 나는 무속인을 찾아가 그 문제의 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속인은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심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묶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 무속인은 간단한 의식을 치러보고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방 안에 향을 피우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평화와 구원을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며 더 나은 결과를 기대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괴기한 소리와 불길한 느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나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무런 이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나는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그곳의 배경과 역사를 먼저 조사하는 습관이 생겼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단지 우연이나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주길 바라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빈다. 여기까지가 나의 아파트에서의 기이한 경험의 전부이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꼭 누군가와 상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